깁스하고 다녀요. 아우 어떡하냐. 왜 학원을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계단을 못 올라가지. 계단을 못 내가 업고 가야 되나? 발목이 부러져버린 적이 아 누구 민찬인가 때도 한번 되게 힘들어졌어. 선생님 발부르는 또 계속 왜 모르지? 아 계단 때문에 그렇구나. 한 발로 어떡하냐. 통통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거 쉽지 않지. 저 자가 선생님 좀 괜찮아. 자 오늘 우리 저 물가지수 가죠? 거기 눌러 있냐? 예? 가고 있지. 예. 물가 상승이원이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가 증가? 총수요. 두 번째 뭐가 증가? 통화량 증가. 또 뭐가 상승? 생산. 좋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의 차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저께 건데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아마 프린트를 하나 더 했나요? 아니죠? 아니 했죠? 새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 다음부터죠? 네. 5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유라 보고 있어?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나 하나 찾았어? 찾아 빨리. 없어? 어저께 거야. 그렇지. 그거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따가 가지고 나가서 다 묶을게요. 가은아 잘 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소비하는 사람들. 그쵸? 수요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건들의 평균적인 시장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주로 사람들이 사는 상품들의 가격으로 산출한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대부분 뭘 많이 사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올리브영 자주 가죠. 네, 마라탕 잘 먹죠. 네, 그리고 너희는 음료수 잘 먹잖아. 그렇죠? 본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0.4% 올랐대요. 그럼 16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저를 기록했대요. 물가 상승률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거리가 멀었대요. 그러니까 0.4%는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가요? 상승률이. 그런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다르대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탓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58% 올랐고 풋고추는 30%. 자, 0%대가 아니네요. 마늘은 17%. 그죠? 국산 소고기 13.7%.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품목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사람들이 뭐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사람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 0.8, 0.6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물가 지수, 느끼는 물가 지수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느껴볼까요? 정부가 발표하는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래? 정부가 발표하는 읽어볼게요.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체감 물가는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가격이 내린 상품보다 오른 상품을 오래 기억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네. 따라서 정부는 전체 상품 가운데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일부 상품만 골라서 물가를 측정하여 생활 물가 지수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러면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의 내용을 약간 서머리한 듯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에 타이틀은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생활 물가 지수. 생활 물가 지수. 또요. 생활 물가 지수를 맞는 소리인데요. 생활 물가랑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체감 물가 지수.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체감 물가 지수와 생활 물가 지수는 같다. 뭐와?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죠. 생활 물가 지수와 체감 물가 지수는 같은 표현이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 물가 지수, 뭐 이런 거 생활 물가 지수, 체감 물가 지수 뭐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물가가 상승되는 원인을 배웠어요. 혹시 이거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물가 상승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병호? 원자재 재료 가격 상승. 좋아요. 상승비, 그러니까 재료비가 상승됐대요. 민준아? 네. 물가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자신이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틀려도 되니까 혹은 보고하셔도 돼요. 수요량이 지금 맞아요. 수요량이 증가해서요. 자, 나연아. 똑같은 거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은 뭘까요? 통화량 증가 때문입니다. 자, 찬율이. 우리가 물가가 상승되는 원인은 뭘까요?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돈을 많이 뿌려서. 돈을 많이 뿌려서 통화량 증가로 갈게요. 이찬이. 그 물가가 상승되는 원인은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뭔가 교류 같은 걸 할 때 네. 외국에서 돈을 더 붙여서 네. 우리가 통화량이 많아진다. 네. 네, 좋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을 막 써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뭐예요?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 되게 이찬이 조금 색다르게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래요. 선생님, 지금까지 물가 상승 원인, 체감 물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요.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apidly죠. rapidly, 영어로. rapidly. 그러면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regularly, rapidly. 뭐예요? 일정하게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물가 상승, 저스트 물가 상승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inflation이라고 해요. 이것도 영어예요. inflation.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용어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혹시 학교에서 들어갔나요? 아니 명목 GDP도 안 나갔죠? 아니 나갔어. 이해되시나요? 학교에서 나간 거? 네네, 좋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영향.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는 현상이다. 자, 물가 상승의 원인은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원인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데, 자, 집중 안 하시고 딴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완전히 패망합니다. 찬유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가 보이니까. 자, 인플레이션 영향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좋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까? 우리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있잖아.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아. 너는 어떨 거 생각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혹은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 하락. 오, 맞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갖고 있는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왜? 물가가 오르니까 옛날에 10,000원을 가지면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50,000원 정도는 가져야 기분이 좋아. 나연아, 요즘에는 10,000원 가지고 올리브영 가면 살 게 없어. 근데 50,000원은 가져야 올리브영 가. 맞지? 왜? 구매력이 하락됐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살 게 없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떤 영향이 오냐는 거야. 구매력이 하락되지.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야. 봐봐. 고정된 급여. 자, 내가 매달 18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받아. 그거 갖고 지난달에 쓴 것과 요번 달에 쓴 거 물가가 오르면 못 쓴다고요. 상당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정된 급여가 있고요. 연금이 있다는 건 뭐죠? 나라에서 지급적으로 들어오는 돈인데요. 우리 친구들 직업 중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은요, 나중에 퇴직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연금이 나와요. 굉장히 좋죠. 근데 연금은요, 물가에 맞춰서 나와요. 돈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실 할 게 없다 그럼 공무원 하세요. 왜냐면 나의 평생에 있어서 나라가 책임집니다. 내 인생을. 어느 정도 급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근데 연금이 물가로 돈이 나온다. 물가의 지수에 맞춰서 돈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요, 이자 수입 있죠. 제가 저축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급여, 연금,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가에 맞춰서 뭐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물가에 맞춰서 돈이 들어와도 적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구매력이 하락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은행에 예금한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하나 줘도 기분 좋았거든요. 쌤 때는요. 근데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도 5만 원짜리 받으려고 그래요. 너희들 누가 10,000원 주면 어때?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10,000원 가지고 사실 살 게 많진 않아요. 많이 못 사요. 근데 5만 원짜리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한 돈은요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가 떨어져요. 몇 시잖니? 저요? 12시. 사람들이 저축을 꺼려요.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놔도 얼마 이자가 안 돼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 또 하나, 건물과 땅의 가격이 상승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물과 땅의 가격이 상승한다. 민준아, 뭔 말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온다고. 좋아요. 지금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친구들 저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은요 반대말은 동산이에요. 동은요 움직일 동자거든요. 재산은 fortune이에요. 산은 fortune이에요. 재산.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안일부.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건 바로 건물과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건물에 하나 있어요. 민준이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6이죠. 근데 엄마가 땅을 줬어요. 야, 너 이제 너 거다 미리 줄 거야. 미리 줄게. 그래가지고 미리 줬는데 16살 때 한 평에 20만 원짜리 땅을 줬어요. 이건 아니고 10,000원짜리. 한 평에 10,000원짜리 땅이에요. 근데 500평이야.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 500평에 10,000원이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원인가요? 네. 많아요? 네. 10,000원이면? 아니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500 곱하기 1시 100, 1000, 1시 100, 1000, 만. 그럼 얼마야? 5.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500만 원. 그러면 10만 원 합시다. 1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5만. 그러면 5천만 원이에요. 500평,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엄마가 네 거 먼저 떼어줄게 나중에.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 몫이 떨어진 거다. 16살 때 줬다. 근데 민준이가 이때 돈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딱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2살 때. 22살. 군대 갔다 오니까 22살이 됐어. 몇 년 뒤니? 4년, 6년 뒤에 말이야. 6년 뒤. 근데 이때 뭐가 올랐어? 물가가 올랐어. 근데 똑같이 한 평당 얼마가 돼? 30만 원이 될 거야. 예? 자, 이렇게 뛸 수 있어요. 그러면 500평이고요. 1억 5천. 얼마가 됩니까? 1억 5천. 1억 5천이 됩니다. 자, 상상이 되세요?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뛴다고요. 건물과 땅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과 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는 나쁜 영향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구매력이 하락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저하겠어요. 많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과 땅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죠. 그렇게 좋은 얘기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국제거래의 영향 한번 가볼까요? 국제거래. 자, 국내 상품의 가격이 잘 들으세요. 국내 상품의 가격이요. 외국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국내가 있고 여기 국외가 있어요. 자, 물건 어떤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동차? 자, 삼성 아니면 현대. 현대자동차. 자,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 중에 차를 한번 내보자. 아니면 테슬라 뭐 이런 걸 내야 되나? 국내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제 거래의 영향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얼마로 팔려지냐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8천만 원. 뭐? 어떤 거? 선생님 차가 뭐냐면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입니다. 자, 카니발인데 국내에서는 8천만 원에 판매가 돼요. 근데 국외로 나가면 5천으로 떨어져요. 5천만 원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거예요? 비싸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라는 건 뭐죠?
물건이 바깥으로 이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럼 외국 사람들이 8천만 원 주고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왜냐면 국외에서 나가면 5천만 원이니까. 근데 수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바깥에서 싸니까. 외국이 싸. 그러니까 외국의 물품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왜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상황이죠. 왜요? 외국게 싸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요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나라 물건이 싼데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죠? 수출과 수입이 느껴지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미안한데.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라고 하는 건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고 수출이면. 돈의 수치가 외국에서 그래,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돈이.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에요? 바깥에서 돈이 들어. 그렇죠. 바깥에서 수출을 한다는 건 물건이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물건이 판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 그렇게.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 바깥의 물건이 싸니까 우리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또 하락이 될까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1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랑 다른 줄 아세요? 물가 상승의 원인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다른 얘기예요. 네. 자, 이것은 뭐의 하락? 뭐가 하락이 되냐면 화폐.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연아?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돼요.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돼요.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도 어떻게 될까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재화의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구매력이 하락이 돼요. 구매력이 하락된다는 거.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된다? 구매력이 어떻게 된다? 하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영향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익하고 누구한테 불이익을 가질까? 정말 지금 별표 친 거 보이세요? 제가 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유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불리한 사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찬이 한번 해보세요. 아,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채무자는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걸 맨날 물어보거든요, 애들이요. 빌려주는 사람. 빌려준 사람이요? 채무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맞아요. 잘했어요. 돈을 써놓으세요.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면 빚진 사람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자, 유리한 사람인데요. 이찬아, 네가 한번 설명 한번 해줄래요? 유리한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유리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 기업은 네가 이해한 것만 해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실물 자산 보유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금이나 네네, 좋아요. 실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물 자산, 폴튼이니까 재산이잖아요. 보유자예요. 금 좋아요. 금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땅, 건물. 그 다음에 뭘까요? 부동산이라는 거 맞겠죠? 금, 땅, 건물 이런 거.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실물 자산 보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유리할까요? 그 다음에 왜 채무자가 유리할까요?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왜 유리할까요? 기업이 왜 유리할까요? 정민준, 네. 하나 골라. 유리한 거구나.
골라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 수출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인데? 예.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수입업자. 네, 수입업자. 수입업자라는 게 무슨 이 사람 누구예요? 이게 그 외국에서 물건 사들여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요. 그럼 누가 돈을 주는 거죠? 그 우리가 외국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한테 돈을 줘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왜 수입업자는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국내에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입을 해온 물품은 싸다. 그거보다 싸니까 그렇죠. 더 많이 팔리니까. 아, 됐습니다. 좋아요. 자, 강병호 설명하세요. 하나 골라서요. 골라요. 실물 자산 보유자. 네, 설명하세요. 실물 자산 보유자는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가. 얘네들은 계속 그 물가와 같이 오르는 애들이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맞아요. 물가와 같이 오릅니다. 이거 쓰실 수 있으시면 쓰세요. 이거 왜냐면 이해를 못해요. 물가와 같이 오른다. 얘네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 보유자들은 이득이 있다. 왜? 그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환산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율이 먼저 기회 줄게. 채무자는 제일 어려운데 저거. 빌린 돈이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그 채무자가 갚을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돈이 적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1억을 9천만 원만 갚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적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적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1억을 빌렸으면 9천만 원을 갚는 건데요. 아니잖아요. 1억을 빌리면 제가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1억을 빌리면 1억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얘가 유리해요?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갚기가 더 편하죠. 편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1억이면 느낌이 안 와요. 자, 볼까요? 여기가 찬율이에요. 찬율이고 이찬이로 가볼게요. 근데 이찬이가 찬율이한테 10,000원을 빌렸어요. 이게 빌렸어요. 채무자야. 얘는 빌려준 거야, 10,000원을. 근데 이자 없어. 괜찮아. 내가 빌려줄게. 근데 이걸 언제 빌렸냐면 24년도 5월 10일 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고 이찬이가 엄마한테 뭐 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해서 10,000원을 빌린 거야, 24년도에. 근데 아직도 안 갚았어. 몇 년도야 지금은? 26년도야. 얘들아, 10,000원의 24년도에 10,000원의 가치하고 26년도에 10,000원의 가치는 어떨 것 같아? 정민준 자냐? 그럼요. 듣고 있냐? 네. 24년도에 10,000원의 가치와 26년도에 10,000원의 가치. 근데 26년도 5월 8일로 안 갚았어. 그러면 27년도로 가는 거야. 27년도 5월 8일날 갚으라 그랬어, 찬율이가. 그럼 봐봐, 27년도에 10,000원의 가치는 어떨 것 같아? 점점 더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물론 그래서 28년도 5월 8일날 이찬이가 찬율이한테 10,000원만 갚은 거야. 야, 너 이자 없다? 그럼 24년도에 10,000원의 가치와 28년도에 10,000원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왜냐면 이때 10,000원은 좀 커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8년도에 10,000원은 이때의 가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10,000원은 꽃을 2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꽃 하나밖에 못 사요. 왜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래서 채무자가 이익이 있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야. 돈을 빌렸지만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익이죠. 왜요? 물가는 오르지만 채무자는 그걸 언젠가 갚으면 되지만 그 금액만 갚으면 되니까. 자, 이찬 기업. 모르겠으면 네, 그 기업 자체는요, 이 수입업자랑 비슷해요.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뭐 해야 돼요?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 때 사실은 국내 물품은 어때요? 비싸요.
그러면 기업 자체는 외국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해온다고. 아주 싼 거래요. 그리고 나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한 사람은 기업 입장에서 뭔가를 불리한 이런 이 굉장히 물가가 올라간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물건을 수입을 해서 비싸게든 싸게든 팔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자체를 국내에서 생산비를 많이 들이는 건 안 돼요. 기업은 이제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리한 사람 한번 가볼까요? 나연이 한번 가볼게요. 자, 왜 불리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채권자는 뭐냐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네. 자, 권리자. 자, 나연이 설명할까요? 맞아요. 나연이는 되게 성실하고 고지고대로 바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연이는 달달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거기에 150만 원씩 적금을 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다은이가 있어요. 근데 다은이는 주식을 하는 거죠. 다은이는 여전히 150만 원 갖고 주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폭락했잖아요. 막 폭락하니까 막 울고 있는데 나연이는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여기 새마을금고에다가 넣으면 15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10,000원씩 준대. 그러니까 우리 나랑 그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연이는. 그런데 나연이는 한 달에 15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그 다음 달에 150만 원, 매달 150만 원을 저축을 해요. 현금을 갖고 있고 예금을 하고 있지만 고작 한 달에 10,000원씩밖에 이득이 안 붙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다은이가 있다가 이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150만 원 갖고 이게 얼마가 됐다? 이건 6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옆에 나연이가 쳐다보고 다은아, 너 이거 뭐니? 나 주식에서 올랐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올라가지고 얘는 150만 원 갖고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나연이는 1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얘는 15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이 된 거고 나연이는 매달 150을 넣은 거죠. 물론 얘는 150만 원씩 이거 가지고 뭐 놀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맨날 150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거죠. 얘는 고작 4만 원의 이익을 매달 얻은 거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는 주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금 보유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예금이라든가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금 자체가 날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어제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고 있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뭔가 투자하거나 다른 걸 사서 그 금액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금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갖고만 있어. 시세에 따라 물가 시세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가요? 예금자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아가면 설명할 병원은 어떤 거? 이제 불리한 사람 설명 한번 해볼까요? 근로자. 근로자가 왜 불리할까요? 월급 받는 건 똑같은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맞아요. 근로자도 봉급 생활자잖아요. 봉급. 월마다 연금,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봉급은요 물가에 맞춰서 변형되는 월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2000년대 초반 때 2,000만 원 정도 연봉이 있으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연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연 2천만 원이면 저 금방 옮기고 그랬거든요. 월급이 연 2천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월급이 180. 그런 거밖에 안 되니? 응? 2, 3, 1, 8, 8, 1, 그럼 비슷하네. 180. 근데요, 180이네요. 그쵸? 그런 건가요? 6, 11, 12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요, 이게 또 세금 포함이에요. 한 20만 원 세금 빠져요. 15만 원 정도.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돈이 170만 원이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이요. 2000년 내가 졸업하고 2021년 2년 2021년이 아니라 2005년도 2004년도 요때 이거 2천만 원 연봉이면 굉장히 센 거였어요. 선생님 때 4년제 대학 나온 애들 중에. 그래가지고 무조건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17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없어요.
최저임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170만 원하고 지금 170만 원의 가치가 완전 떨어지죠. 지금요 고졸 출신자가 처음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요 180 넘어요. 고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봉급자들이나 연금 생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생활자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가 가치에 따라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1년 내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자 민준. 네. 잘네. 알았어요. 설명해. 어떤 거? 어떤 사람이 분리하는 거? 설명. 뭐만 하나 주세요. 이거 현금 했고 근로자 했고 수출업자. 공급 했고 이거 2개 안 했어. 수출업자. 수출업자 설명. 이게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우리나라 게 외국 사람들이 사기에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수출한다는 건 우리가 물건을 팔면 돈이 바깥에서 뭐 하는 거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물건이 싸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비싸가지고 비싸니까? 뭐 안 사니까 피해고. 왜 비싸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더 싸니까. 자기네들이 싼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그치? 네.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뭐하다? 불리하다. 이해돼요? 네. 네? 너 이해되냐고? 아니 자, 채권자 남았어요. 2,000원. 채권자가 뭔 뜻이? 채권자가 물건,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얘네가 지금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왜 돈 빌려준 사람이 불리할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시험 문제 100%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 번에 이해하고 가자는 얘기죠. 이해 안 되시면 나연이한테로 넘길게요. 토스? 아니요. 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먼저 빌려주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 채권자가 돈을 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너. 채권자는 이찬율. 아니야. 정이찬. 근데 이거 채권자가 안 좋은 거라서. 채무자는 이찬율. 정이. 강경.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친구 사이. 자, 채권자 정이찬은 돈이 많아. 민주인처럼 엄마한테 한 10억 받았어.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건물 10억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야. 잘 들어. 정희창이 돈놀이 한다는 걸 강병호가 들었어. 그래서 강병호가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빌리러 왔어. 절대 그래서 강병호가 채권자 정희창한테 돈 얼마 빌리시겠습니까? 저 5억이요. 5억이요. 좋아요. 아스가 해외로 쨌다. 이찬아! 나 병원인데 5억만 빌려줘. 이렇게 했어. 근데 이찬 입장에서는 나 10억 있는데 내가 5억을 빌려주면 반등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찬이는 생각을 좀 했어. 어떻게 할래요? 빌려줄래? 친구인데 베스트야. 빌려주죠. 빌려줘야죠. 그쵸? 왜냐면 자기도 5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찬이는 그러면 지금 5억이고 이제 또 5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혹시 이자 받을 거예요? 네. 친구인데 베스트예요.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싼 이자? 아니요, 고익. 싼 이자 좋아요. 싼 이자 하더라도 뭐 얼마? 이자 얼마? 한 달에 얼마? 제곱으로 자 5억이야. 근데 한 달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것도 좋고. 한 달에 3%. 3%면 얼마인 줄 알아 너? 아니요. 5, 3, 15면은 빡세냐? 150이냐 1,500이냐? 150이지. 난 3% 주고 달마다 3%씩 더 자 올려야지. 그러면 5억을 빌렸어. 그럼 이자는 3%야. 그러면 150만 원씩 달달이 들어오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대. 그럼 이제 병원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좀 깎아줘 막 이랬을 수도 있어. 나중에 친구니까. 근데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면 짜증나요. 그래서 병원을 이거 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병호가 뻥을 쳤어. 누구한테? 이찬이한테. 여자친구랑 놀러 간다고 뻥치고 병호가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사요. 5억을 다 써요. 그리고 나서 150만 원씩은 자기가 일해서 다 줘. 그리고 1년 만에 이 땅이 10억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병원은 이찬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5억이 몇 억만 돼도 7억만 되거나 6억만 돼도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소득이? 그렇죠. 병원가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찬이는 그런 걸 몰라. 왜냐면 엄마가 돈을 줬으니까 이거 갖고 돈놀이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제 강경은 머리를 쓴 거고 이찬이 이거 갖고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얘 나쁘진 않아요. 왜요? 15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는 이찬이 150만 원 갖고 뭐 했을까요? 적금을 물었어. 적금을 두거나 투자, 살짝 주식을 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란을 한 판에 다 모두 담지 않고 그릇 여기는 뭐 SK도 넣고 삼성도 넣고 적금도 넣고 다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1년 만에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얘보다는 덜 벌을 수도 있고 얘가 더 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채권자는 이 5억에 대한 만약에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나? 이찬이가 5억 갖고 150만 원 갖고 적금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이 5억을 은행에 넣고 혹은 주식으로 해서 이익 받는 게 더 크겠니? 150만 원의 이익이 크겠니? 5억 갖고 이찬이가 투자해서 얻는 게 크겠니? 투자.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병원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려야 돼. 이 5억, 빌려준 5억 갖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더 큰 가치가 있도록 돌릴 수 있는데 병원한테 줌으로 인해서 병원 이걸 갖고 더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가치만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1년 뒤에 5억만 띡 갚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이 상황에 있어서 현금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불리한 거거든요. 불리하다기보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이 더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익이 되세요? 이익이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저 오빠는 자고 있어. 안 돼요. 진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5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자, 60번까지 가면 테스트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테스트는 학습지 위주로 빈칸으로 볼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도 60번 넘어가면 바로 보겠습니다. 초인플레이션. 1920년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느껴지는 건 인플레이션 중에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강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자, 1920년대 독일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혹시 1920년대가 언제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1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좋아요. 자, 독일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누 하나 사기 위해서 사실은 몇십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때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이었어.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거야. 차라리 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는 게 더 낫다 그랬어.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독일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죠. 자, 화폐의 가치가 하락되는 건 인플레이션의 당연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구매력이 하락된다는 것도 당연한 결과고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돈을 땔감이나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1963년에는 다은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두 번, 세 번 봐야 돼. 자, 1963년도입니다. 언제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1,000원으로 라면 100개를 살 수 있었지만 1990년대 라면 5개, 2015년대는 라면 1.25개만 살 수 있다. 우리 친구들 1,000원 가지고 GS 편의점 가서 살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뭐요? 멘토스. 라면 하나 살 수 있나요? 멘토스. 멘토스. 육개장 요즘 못 사요. 육개장 900원? 1,100원. 1,100원. 그니. 자, 이렇게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1960년대의 1,000원의 가치와 1990년대의 1,000원의 가치, 2015년도의 1,000원의 가치,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하락됐다라는 게 바로 공식이에요. 인플레이션은 rapidly, 아주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어제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매력은 하락된다. 돈을 못 쓰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일정한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일정한데 내가 쓸 거는 일정한데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돈을 못 쓰는 거야. 구매력이 하락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물가 상승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상황 1이에요. 3개월 전 친구인 을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대요. 상상이 되죠?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3개월. 갑에게 빌린 돈을 늦게 갚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 최대한 미룬대요. 아 미안해 내일 갚을게 내일 갚을게. 그리고 얘는 200만 원 갖고 자꾸 다른 거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자, 일주일에 용돈 2만 원을 받는 중학생. 요즘 버스 요금과 간식비가 올라 생활이 빠듯하죠. 와 선생님은요 이 큰딸 용돈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신용카드를 하나 줘요. 그럼 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교재 사고 카드 학원비 결제 다 해라. 그리고 2주 만에 그냥 5만 원씩은 현금으로 줘요. 그런데 한 달에 할아버지가 10만 원을 줘요. 한 달에. 그리고 나는 2주마다 5만 원을 줘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지가 알아서 쓰고 싶은 건 다 써요. 많이 주는 거죠. 예. 근데 일주일에 용돈 2만 원 받는 중학생하고는 다르죠. 친구들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쓸걸요? 5만 원은 2만 안 받아도 신용카드 받아서 아마 축축축 쓰시는 친구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용돈 2만 원을 받아요. 요즘 버스 요금과 간식비가 올라서 2만 원 갖고 살 수도 없어요. 이건 뭐죠? 내가 한계가 있잖아. 돈 갖고 있는 게. 자, 병에 아파요? 봉급생활자죠. 물가 상승에 알맞게 대처하려고 자식한테 이거밖에 못 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구매력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황 1에서 을이 왜 돈을 늦게 갚으려고 할까요? 그러면 화폐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해 볼까요? 물가가 상승하지만 물가가 상승은 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글씨 엉망이다. 물가가 상승. 자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짝꿍과 역할극을 해볼 물가 상승의 영향. 아빠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요 물가가 올라서 간식을 사 먹던 걸 살 수가 없어요. 용돈을 올려주기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봉급이 정해져 있어. 우리 좀 아끼면 살자. 이렇게 아빠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마무리입니다.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를 경우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주체들 누굴까요? 있잖아. 기회? 네? 경제 주체들. 기업, 기업. 아 기업밖에 몰라? 수입업자, 뭐래? 경제 주체 나연아. 어? 민준아. 가게. 그다음에 노동자. 기업, 가게. 뭐 있지? 노동자가 경제 주체예요. 경제 주체들. 기업, 가게, 노동자야? 아닌데? 이렇게 기업밖에 몰라. 그거 국가 그거예요. 저기 정부 아니냐? 근데 경제 주체들이니까. 잠깐만. 다음 경제 주체다. 그럼 경제 주체들은 좀 다양할 수 있겠다. 미안해. 왜냐면 나는 그 세 개를 생각했잖아. 우선은 아닌 거로 한번 가볼게. 나는 저거 정부, 기업, 가게 이걸 생각했지. 그래서 이걸 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경제 주체들은 이곳에서 다양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다 경제 주체들 아닙니까? 회사하고 매달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근로자죠. 그렇죠? 지난해 건물을 사두었어요. 누굽니까? 건물을 사뒀어요. 그냥 소비자? 근로자? 아니 소비자? 소비자. 그냥 주체잖아요. 경제 주체. 외국에서 운동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수입업자. 국내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업자? 이 사람들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죠. 수출업자인데 기업일 수 있고요. 수입업자인데 기업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소비자는 가게일 수 있어요. 가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근로자도 가게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사 중에 급격한 물가 상승이에요. 자, 물가 상승은 뭐예요? rapidly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공식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 하락입니다. 그러면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 그럼 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은 우리 이미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리한 사람은 몇 번일까? 유리. 2번, 2번 그리고 4번, 4번이? 3번, 3번 수입업자죠. 우리께 비싸니까. 자, 불리한 사람들은 1번, 4번. 맞아, 1번과 4번입니다. 자, 이거 모르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것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거 내용? 네, 고생하셨습니다. 60번까지는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오늘 것까지는 해서 문제를 좀 드릴게요. 답지까지. 아니면 다음에 드려요? 네. 그래요.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학 들어갔다가 이따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내일은 하고 나면 네, 내일 안 오고 우리 언제 하기로 했어? 날짜 지켜야 되네. 네. 부모님들한테는 말씀을 꼭 드려주시고요. 9월 10일 5시로 되셨어요? 네. 날짜 맞춰야 돼요, 얘네들. 네. 그때는 다 와야 돼.